여러분, 카페 없는 일상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커피가 아니라도 좋아하는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카페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 공간이 되었죠. 이곳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카페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죠. 그렇다면 카페는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을까요? 과연 사람들은 언제부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으며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때는 8세기에서 9세기경. 에티오피아에 칼디라는 목동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칼디는 염소들이 빨간 열매를 따먹은 후 흥분하여 날뛰는 광경을 목격했고 이에 자신도 그 열매를 먹어보았는데요. 그 결과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자 칼디는 이슬람 사원의 수도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이후 커피는 뇌를 각성시키고 졸음을 방지하는 등 수련에 도움이 되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지며 종교 사원을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던 13세기 무렵 커피의 과육을 벗겨내고 말린 씨앗을 볶아 먹게 되면서 커피를 사업화하려는 아랍인들이 늘어났는데요. 이 아랍 상인들에 의해 비로소 커피는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죠. 처음에 유럽인들은 검은색의 사약 같은 커피의 외관에 이질감을 느꼈지만 이내 그 향과 각성 효과에 매료되며 빠르게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커피하우스도 생겨났는데요.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1475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문을 연 키바한이었습니다. 키바한은 터키어로 커피하우스란 뜻인데요. 당시 콘스탄티노플은 중동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이자 문화의 중심지였고 커피하우스가 생겨나자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 것은 물론 체스와 같은 게임을 즐기고 그날의 뉴스를 논하는 등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지식인들이 교류하는 사교장이 되었죠. 그런 이유로 커피하우스를 교양인의 학교라 불렀는데요. 이와 같은 트렌드는 유럽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옥스퍼드를 시작으로 커피하우스가 생겨났고 당시 런던에는 무려 2000여 곳의 커피하우스가 성업을 이루었는데요. 그 시절 유행했던 인사 중 하나가 바로 단골 카페를 묻는 말이었죠. 그 무렵 유럽 사회는 귀족이 아닌 고등교육을 받은 상인이나 지식인들이 새로운 주도 계층으로 부상하던 때였는데 커피하우스는 이런 부르주아 집단이 서로 만나 교류하는 장소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토론이 이어지며 이곳을 페니 대학이라 불렀는데요. 그 이유는 커피값 1페니만 내면 철학자, 작가, 상인 등 다양한 지식인들의 대화에 동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귀족 계층이 엄연히 존재했던 유럽 사회에서 커피하우스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1860년. 드디어 조선에도 커피가 유입되는데 당시 프랑스 선교사 베르누의 신부가 홍콩에 있던 파리 외방전교회로 보낸 편지에 커피를 주문한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커피 애호가는 고종으로 덕수궁에 커피 전용 살롱인 정관원을 지은 바 있죠. 하지만 이곳은 왕족이나 외교 사절단만 이용할 수 있었고 일반인을 위해 문을 연 최초의 커피하우스는 손탁이란 독일 여성이 지은 손탁 호텔이었습니다. 독일인임에도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손탁 여사는 고종이 일본의 감시를 피해 아관 파천을 할 수 있게 도와준 대가로 한옥을 하사받고 호텔로 개조했는데요. 이후 조선에는 모던 보이와 모던 걸을 타깃으로 한 다방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 문화는 해방 이후까지 이어졌죠.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3일 만에 낙동강 이북까지 함락되자 한국 정부는 부산을 임시수도로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란민들로 북적였는데 그 복잡한 도시에서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준 공간이 바로 다방이었죠. 차와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눌 수 있었던 다방은 단순히 카페를 넘어 전쟁으로 잃어버린 고향의 향수와 따뜻한 위안을 얻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커피는 아랍과 유럽에서처럼 또 한 번 사람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했으며 당시 부산에서 유행했던 말 역시 유럽의 커피하우스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처럼 유럽에서는 지식과 혁명의 공간으로, 부산에서는 위로와 연대의 공간으로 서로 다른 두 세계의 중심엔 늘 커피가 있었는데요. 지금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 그 안에는 17세기 유럽의 철학과 1950년대 부산의 눈물, 그리고 오늘의 당신의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커피하우스의 역사와 다방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